홈팀 루마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비를리기아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컷백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중심 골게터고, 미하일라는 측면에서의 속도감 있는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골문 앞에서의 집중력도 뛰어나고, 마리는 중원에서 전개 방향을 조율하며 페널티 박스 주변의 패스 선택에서 높은 정교함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전체적으로는 마린과 올라루의 조합을 통해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면 윙어들과 중앙 스트라이커의 삼각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원정팀 키프로스 포메이션은 4-4-2이며 소타리우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발밑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편이며, 로이주는 볼 간수 능력은 있으나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며 역습 속도에서도 다소 느린 움직임을 보인다. 아르티마타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 압박에 강하지만 볼 배급 측면에서는 단조로운 선택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수비 라인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루마니아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마무리라는 구조적 강점을 살려 경기를 풀어갈 전망이며, 키프로스는 대응 속도와 조직력 모두에서 열세를 드러내며 수비 라인의 압박 유지가 어려운 상태고, 루마니아 승리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홈팀 세르비아 포메이션은 3-4-1-2이며 블라호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제공권 모두에서 위협적인 중심 골잡이고, 미트로비치는 포스트 플레이와 세컨볼 대응에서 강점이 있으며 전방에서의 볼 간수와 연계도 능하며, 사마르지치는 이선에서의 전개 템포 조절과 공간 침투 타이밍을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세르비아는 볼 점유를 통해 공격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는 전개 방식으로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슈팅 찬스를 창출하는 데 능하며, 원정팀 안도라 포메이션은 5-4-1이며 로드리고 타피아는 전방에서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마무리 능력은 부족하며, 베일스는 수비적 위치 선정은 나쁘지 않지만 속도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고, 루비오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이 약해 볼 탈취를 쉽게 허용하는 편이며, 팀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버티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길어질수록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전방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역습 위협도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 수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세르비아는 압도적인 전력과 박스 앞 전개 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안도라는 수비적인 대응을 유지하겠지만 라인 간격 문제와 전방 전개 부재로 인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세르비아 승리를 기반으로 한 배팅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홈팀 라트비아 포메이션은 3-5-1-1이며 레그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압박 시 출발점을 담당하지만 전환 속도는 느린 편이며, 베이프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하지만 수비 시 커버 범위가 좁아 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젤렌코프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은 활발하나 판단력에서 기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라트비아는 전방 압박 강도가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면서 넓어진 수비 뒷공간을 자주 노출시키는 전술적 허점을 안고 있고, 원정팀 알바니아 포메이션은 3-4-1-2이며 브로야는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한 침투 움직임에 특화된 자원으로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 위협적이며, 마나이는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속공 시 침투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춰주는 능력이 강점이며,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매끄러우며 롱패스를 통한 전방 전개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알바니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비를 블록한 뒤 탈압박 이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해 속도전을 유도하는 흐름에 능하다. 라트비아는 전방 압박 이후 수비 뒷공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며 반복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알바니아는 브로야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술로 상대 수비의 간극을 노릴 수 있는 팀이며, 알바니아 승리 흐름과 오버 방향 모두 전략적으로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홈팀 네덜란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데파이는 전방에서 마무리 능력과 연계 모두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며, 각포는 왼쪽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인 슈팅을 통해 위협적인 공격 흐름을 자주 만들어낸다. 그라벤베르흐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공수 전환 속도 모두의 강점을 보이며 전체적인 템포를 조율한다. 라인 간격 유지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술적으로 안정감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도 후방 빌드업이 깔끔하며 볼 탈취 이후의 역습 전환이 매우 빠르다. 원정팀 몰타 포메이션은 4-2-3-1이며 테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버티기 역할을 맡지만 기회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존스는 측면에서 빠른 침투는 가능하지만 연계와 마무리에서의 기복이 심하고, 사타리아이는 중원 수비 밸런스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간 커버 범위가 좁고 위치 선정이 일정하지 않고 수비진과 중원 간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그 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집중력 저하에 따른 실점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강한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몰타는 수비 조직의 균열이 작고 후방 커버 능력이 부족해 네덜란드의 빠른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고, 간격 유지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공격 흐름을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홈팀 핀란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후얀팔로는 박스 안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고루 갖춘 핵심 스트라이커고, 앤트맨은 측면에서의 침투와 크로스 타이밍이 뛰어나지만 볼 배급 시 패스 정확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펠톨라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밸런스 유지에 기여도가 높으며 간결한 전개 능력이 장점이며, 하지만 수비 전환 시 측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리며 윙백 대응에서 11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압박 회피와 빌드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미흡함을 드러내며 강한 측면 전술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원정팀 폴란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피옹테크는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에서 확실한 위협이 되는 자원이며, 스비데르스키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공간 창출 능력에 능하며 윙백과의 유기적 패턴 플레이가 강점이며, 모데르는 중원에서 박스투박스 스타일로 공격 전개와 수비 커버를 모두 수행하며 팀 전환 속도에 기여도가 높고, 특히 좌측 윙백 프랑콥스키와의 측면 콤비네이션은 매우 위협적이며 짧은 원투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는 패턴을 자주 구사한다. 이러한 공격 루트는 측면 공간에 약점을 가진 팀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전술 응집력이 약한 상대에게는 득점 기회로 직결된다. 폴란드는 강력한 측면 전개와 빠른 침투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핀란드는 측면 수비 간격 붕괴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 실패가 반복되고 있어 전술적으로 불리한 매치업이 예상된다. 전술 구조상의 약점이 뚜렷한 경기이기에 폴란드의 공격 패턴이 경기의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산마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자리는 수비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제공권과 대인 방어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골리누키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템포 조절과 패스 정확도가 낮고 전진 전개에서 기여도가 떨어진다. 자노니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이 많지만 순간 속도와 1대1 대인 방어 시 위치 선정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술적으로 전체 라인이 깊게 내려앉으며 볼을 가진 이후에도 적극적인 전환보다는 롱볼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흐름을 반복한다. 특히 측면과 중앙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에 따른 공간 노출이 잦고, 원정팀 오스트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고리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고, 바움가르트너는 오른쪽 측면에서의 활동량이 많고 전개 과정에서의 짧은 패스 조합이 정교한 자원이며, 사비체르는 좌측에 배치되어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핵심으로 활용되며 1대1 개인기 돌파 이후 박스 안진입 능력이 매우 위협적이며, 오스트리아는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을 집중시킨 후 상대 수비를 유도한 뒤 반대쪽 공간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정교하게 실행한다. 사비체르를 중심으로 한 단독 매치업 상황을 적극적으로 연출하며 컷백 및 중거리 슈팅 기회를 자주 만들어낸다. 오스트리아는 정교한 측면 유도, 전개와 사비체르의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통해 경기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산마리노는 측면과 중앙의 간격 유지 실패와 수비 조직력 미흡으로 실점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경기고, 공간 활용 전술의 정교함에서 명확한 우위를 보이는 오스트리아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홈팀 볼리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가라냐스는 공격 시 공간 침투보다는 롱볼 낙하점에 위치해주는 움직임이 강점인 자원이며, 미겔리토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수비 커버 능력은 좋으나 공격 전개 속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며, 롭슨 마테우스는 간헐적인 전진 드리블과 킥 능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위치에서 머무는 빈도가 높고, 팀 전체적으로 라인을 많이 내리고 중앙 수비형 블록을 형성하는 형태이며 압박보다는 2차 저지 위주로 움직인다. 홈 경기임에도 라인 전진이 크지 않으며 빠른 역습보다는 안정적인 공 소유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칠레 포메이션은 4-3-1-2이며 에두아르도 바르가스는 전성기보단 기동력이 떨어졌지만 순간적인 위치 선정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브레레턴 디아즈는 1차 압박 후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드는 돌파가 가능하나 최근엔 수비 가담 빈도도 많아 공격 집중도가 낮아졌고, 오소리오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간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역할로 적극적인 공격 가담보단 위치 조율에 집중한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 실수를 유도한 뒤 빠른 전환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수비 지향 전술이 특징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라인 전진 없이 침착하게 수비를 굳히며 전체적인 공격 템포를 늦추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고 있다. 양팀 모두 득점보다 실점 방지를 중심에 둔 전술 구성을 가져가고 있어 전반적으로 루즈한 흐름이 형성될 전망이며, 라인 전진보단 수비 블록 중심의 대응이 많아지며 득점 기회도 제한적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 박스 근처 접근조차 쉽지 않은 구도로 무득점 혹은 1대1 박빙 무승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